자, 오늘 주제는요. 부동산 시작 하락이냐, 상승이냐. 야, 하락이냐, 상승이냐. 지금 말들 많죠. 지금 일시적인 뭐 반등이다. 제가 지난해에 3월 이후에 시장 다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3월 말부터 4월 달 접어들어서 뭐 이렇게 금매물들이 순식간에 다 팔려 나갔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심리 지수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3월 말부터 저점을 찍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예, 지금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지금 시장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집값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해서 서울 집값 바닥 쳤나, 매매 전망 지수 7개월 만에 기지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예, 그래서 서울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소리가 조심스레 나온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저기 그 133 요쪽에요. 매매 전망 지수가 100이 넘었던 시절에서 계속 하강으로 오다가 여기 74.3으로 막바지를 여기를 바닥으로 해서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9.13 대책 이후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 뭐냐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유주택자들 대출 차단했어요. 예, 대출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투기 세력들이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니까 서울 아파트값 장기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공시가격 6억 이하, 6억 이하 이 중저가 아파트, 한마디로 어떤 그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아파트란 얘기죠. 고가의 아파트가 아닌 이런 아파트는 오를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9억 원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들은 속절없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현 정부 출범 2년간 매매가 상승 지역을 보면요. 분당이 제일 높았고요. 뭐 영등포, 동작 다 서울입니다. 다 서울이에요. 이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 구 중에, 그러니까 이게 전국을 놓고 본 거거든요. 전국을 놓고 봤는데 유일하게 이 경기도에 분당구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의 매매가가 상승이 높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늘 얘기하듯이 양극화가 점점 심화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이게 집값 비싼 지역이 오히려 많이 오르고요. 싼 지역은 상대적으로 작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다주택자에 대한 강한 압박을 한 게 파리 대책부터였잖아요. 예, 파리 대책, 집 사지 마라. 이렇게 여러 채 가지고 있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 채 가지고 있던 걸 팔고 똘똘한 한두 채로 갈아타는 그런 수요가 그 부동산 자산을 많이 이렇게 널려놨던 거를 다 정리를 하고 한두 채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자산 집중 현상이 커졌다는 거죠. 물론 비싼 지역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년간 작년 4월 달 대비해서 그 2017년 4월 대비해서 2019년 4월까지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보면요. 저가는 마이너스 5.9%, 이거 전국입니다. 예. 그다음에 중저가 마이너스 3.7%, 중가가 되니까 조금 올랐어. 그렇죠? 중고가는 10%, 그다음에 고가는 25.2%. 자, 고가가 훨씬 많이 올랐다는 거 여실히 나타나죠. 이게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예전엔 다 올랐다면 이제는 오를 수 있는 곳만 오르는 곳으로 점점 시장이 바뀌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상기 신도시 발표 얼마 전에 했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한 달 이상 일찍 발표를 했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야, 상기 신도시 빨리 해줄게. 그러니까 집 사지 말고 기다려. 이런 신호를 강하게 보낸 겁니다. 자, 원인은 이렇게 빨리 발표하는 원인은요. 이건 뭐 추정을 하는 건데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는 건데요. 이 서울 집값이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게 계속 좀 안 좋아야 되는데 갑자기 바닥을 뚫고 조금씩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는 신호를 시장에다 준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금자리 주택의 추억 기억들 하십니까? MB 정부 들어와서 이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한테 집값의 60, 70%로 공급을 해주겠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그때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요. 2018년도까지 150만 호, 150만 채, 그리고 거기서 그 임대주택 80만 호, 그다음에 분양주택 70만 호, 이렇게 해서 합쳐서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당첨만 되면 로또다. 왜냐면은 위치가
일기 신도시보다 더 좋아. 강남권에 속해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것만 당첨받으면 로또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그 여기에 700만 호 정도를 70만 호 정도를 어떻게 해요? 분양을 하겠다고 했잖아. 분양.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 아파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 분양주택 분양만 되면은 당첨만 되면은 로또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70만 호.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무주택자들이 한 700만 가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게 몇 대 1이에요? 10대 1? 한마디로 당첨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게 한 10%만 당첨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그러면 90% 뭡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또라는 쪽으로 계속 인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매매 수요가 집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로? 전세 수요로. 전세 수요로 기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을 안 사 사람들이. 이건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죠. 집을 안 사요. 전세로 거주해요.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였던 게 MB정부 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MB정부 5년 동안요. 이 서울 집값이 잡혔습니다. 서울 집값이 어떻게 잡혔을까요? 5대 광역시는 40.35% 올랐고요. 지방 39% 올랐고요. 서울은 3.16% 마이너스 3.16% 하락했다는 겁니다. 서울 집값이 하락한 이유는 바로 이 보금자리 주택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거죠. 서울 집값 잡는 데 성공했어요. 그렇죠. 전부 다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세로 그 집을 로또가 되기 위한 기대감으로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역작용이 벌어졌죠. 지방 집값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5대 광역시. 근데 서울은 전세값만 폭등하는 이상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참여정부 시절에 거의 3배 가까이, 그때는 한 12% 정도 됐거든요. 3배 가까이 전세값이 폭등을 했다는 거죠. 항상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죠. 자, 이런 그 MB 시절에 이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서둘러서 발표를 한 겁니다. 집 사지 말고 더 좋은 양질의 주택을 지어줄 테니까,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워 너무, 그러니까 집 사짐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신호를 준 거죠.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부동산은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요. 점점 가속화될 겁니다. 이게 점점 차별화가. 그래서 과거와 같은 여기가 오르니까 중심 지역이 오르니까 외곽이 오르고 외곽이 또 오르면 또 외곽. 이렇게 번져가던 그런 시절이 이제 끝났다는 거를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이제는 앞으로 이 중심권, 중심 권역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중심 권역. 그래서 오르는 곳과 안 오르는 곳의 차별화가 극대화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 감소, 지금 인구가 이제 앞으로 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택 보험률도 이제 100%가 일단 넘었어. 그래서 모든 부동산이 다 이제 옛날같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절, 주택은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과 같이 모든 집들이 다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없는 곳에 자꾸 가 있으면 안 돼. 공급 물량 많고 수요가 있는데 왜 가 있습니까? 거기 집값 떨어질 텐데. 수요가 있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수요가 아니고 남들이 뭔가 이유는 모르지만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뭐 때문에 살기가 좋은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기 원하는 지역, 이게 수요가 있는 곳이죠.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격차는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투자자들의 올바른 마인드. 지금 상기 신도시가 발표가 돼서 과연 상기 신도시가 정말, 지난번에 제가 상기 신도시에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못 본 분들은 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과연 정말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이 되고 직장, 교통이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그때는 영향을 어디가 받는다? 중심 권역이 아니고 서울의 외곽 권역이 받는다는 거예요. 서울의 외곽 권역. 중심이 아니고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올바른 일반적인 마인드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긍정 마인드여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게 아니고, 위기가 오더라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거든요. 위기가 아무리 뭐 경제가 어렵고 하더라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이것도 가능한 거지, 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서는 절대로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하죠. 충분히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충분히 생각하세요. 충분히 생각하되, 충분히 생각이 됐으면 결정은 무조건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생각도 많은데 결정도 잘 못해. 이렇게 되면요,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올라타질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다 올랐을 때 아이고 많이 올랐네. 이러고 또 결국은 포기하고 마는 거죠. 자, 숲을 보고 나무를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전체적인 거시 경제부터 전체적인 커다란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작은 흐름을 봐야지 무조건 커다란 흐름을 보고서 작은 흐름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디 지역이 좋더라, 어디 지역이 괜찮다더라. 이거는 너무 작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과연 그런 지역들에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 이런 어떤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물론 전문가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부동산은 오른다 떨어진다?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고 확신이 드는 분들은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건 금도 있고요. 골동품도 있고요. 부동산도 있어요.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75%가 넘는 자산을 부동산 자산이라고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가장 많이 이렇게 실물 자산을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이 실물 자산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역적으로 차별화는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 차라리 그러면은 아예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괜히 조금이라도 뭔가 이거 옛날에도 올랐으니까 외곽으로 갈 게 아니고 중심 권역에 어떻게든지 내가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외곽에 갔으면은 거기서 이익이 조금 낮다 그러면 빨리 중심적으로 조금씩 중심적으로 들어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위기라는 거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고 누누이 어떤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위기는 또 다른 우리한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 마인드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거든요. 마인드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부동산 지금 25년째 하고 있지만 저도 상당히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다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입니다. 이게 누구 딴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겪어서 그동안에 겪었던 거를 경험에 비춰서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역발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가면 안 돼. 무조건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 반대로 가는 소수가 항상 투자에 성공을 하는 걸 제가 25년 동안 봐왔거든요. 서너 걸음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남은 반발자국이라도 먼저 갈 수 있는 이 역발상 마인드를 가져야 남들과 다른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